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될 박성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특히나 이제 빅데이터 중에서도 이 자격증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이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부분이 경영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이제 역량을 체크하는 것이 바로 이제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인데요. 먼저 이제 빅데이터의 등장 배경이나 해서 전반적으로 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 빅데이터가 특수한 한정된 분야에서 보통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 어떻게 돼요? ICT의 발전이라든지 정보통신 기술, 또한 저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이제 다양한 소셜 미디어,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전 분야로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에 관련된 이런 관련된 어떤 기술까지도 최근에 이 빅데이터 범주에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형태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대부터 해서 앞으로 이제 2030년, 20년 또는 30년 이후에 보게 되면 다양한 어떤 이제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여기 나와 있듯이 증가를 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에 지금 시점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고 앞으로는 더 많은 그러니까 증강현실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사물정보통신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데이터의 양이 더 많아지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빅데이터가 중요하게 이제는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뭐 대규모의 어떤 데이터의 규모라든지 또는 용량이라든지 뭐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제 정형이냐 또는 비정형으로 가겠느냐 또는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규모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사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빅데이터, 말 그대로 데이터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 빅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겠죠. 그러니까 큰 규모의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보는데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기존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데이터의 수집, 저장, 관리, 그리고 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어떤 대량의 정형 또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런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우리가 인사이트를 찾는 이 기술 자체가 바로 이 빅데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면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를 하는데 왜 이 빅데이터 기본적인 좀 내용을 얘기를 해?라고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혹시라도 들어보셨더라도 빅데이터? 그냥 큰 규모의 데이터가 아니야? TV에서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 이 빅데이터가 가진 특징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경영 쪽에서는 과연 빅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쪽을 좀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전반적인 지금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빅데이터 특성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3V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V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나와 있지만 이제 규모라든지 이제 다양성이라든지 속도 요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3V라고 합니다. 세 가지 V라고 3V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돼서 최근에는 이제 5V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자체는요, 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이제 과거에는 약간 스몰 데이터였겠죠. 상당히 작은 양의 이런 데이터였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게 돼요? 이 데이터 양이 좀 더 많아지겠죠. SNS가 됐던 다양한 어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유튜브 또는 제가 얘기하는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다양한 어떤 매스미디어가 나오게 되면서 데이터 양이 상당히 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다양성이라고 하는 자체도 예전에는 저희가 정형 엑셀 있죠, 엑셀. 그러니까 엑셀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약간 스트럭처화된 이런 형태로만 저희가 약간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스트럭처되지 않은 언스트럭처하겠죠. 비정형화된 이런 데이터, 뭐 동영상이라든지 로그 데이터라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어떤 데이터 유형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는 상당히 빨라지죠.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데이터가 지금 매 분당 그러니까 몇십 시간 이상의 그 용량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도 상당히 이렇게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제 3V고요. 최근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분석 뒤에서 가치를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가치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결국은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경영이라고 하시면 지금 예를 들면 회사에 뭐 어떤 업무를 하시고 마케팅 업무가 되었든 또는 생산 업무가 되었든 또는 영업 업무가 되었든 또는 판매 업무가 되었든 간에 회계 또는 재무 다양한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업무에서 우리 업무상에 있는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뭐예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또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해서 최근에는 이 가치가 좀 더 대두가 좀 되고 있고 그 외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이 바로 이제 정확성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상당히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확하지 않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 물론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데이터 가지고 잘못된 결론이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기업에서는 치명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데이터에 앞서 있는 3V 외에 또 당연히 저희가 가치를 찾아야 되겠죠. 이 가치 외에도 특히나 이 정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그림을 넣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데이터를 가진 부분들이 있다. 우리가 데이터가 이제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핵심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나와 있지만 90년대, 2000년대, 2010년에서 현재 시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1990년대 보시게 되면 약간 하드웨어 시대였습니다.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소니라든지 노키아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득세를 했죠. 2000년대 들어오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가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MS라든지 또는 SAP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득세를 하였고 이제 2010년에 들어오게 되면서 실제는 데이터를 가진 기업들이겠죠.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구글이나 또는 아마존이나 또는 뭐 애플이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입니다. 물론 이제 국내를 따진다면 뭐 네이버가 되었던 또는 카카오 다음이 되었던 간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서 결국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시대는 보통 우리가 스마트 에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시대라고 한다면 결국 어떤 것들이 결국 득세를 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3V 있죠? 규모, 속도, 다양성. 이거 외에도 어떻게 하게 돼요? 새로운 이런 것들로부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는 게 결국은 우리가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미래 사회는 데이터를 가진 자가 결국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자체는 결국은 뭐냐면 숨겨지고 관심 없고 버려진 데이터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이 빅데이터의 진정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도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기준에서도.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여기 회사에 계시다 보시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회계 데이터, 고객에 대한 데이터, 재무에 대한 데이터, 생산에 대한 데이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 분석 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도 추출하고 엑셀에서 다른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이거 물론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어떤 이런 분석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석 방법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이런 걸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틀리죠. 어떻게 되면 누구나 분석 가능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숨겨지고 가치 없다고 버려지고 그러니까 의미 없다고 생각한 이런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산업혁명 시기가 나오거든요. 보통 저희가 4차 산업혁명하고 아마 다른 데서도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이 4차 산업혁명 최근에는 저희 한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는 또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핵심이 물론 저희가 최근에는 예전에 ICBMA라고 했고 최근에는 DNA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CBMA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그리고 인공지능 AI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용어가 좀 바뀌어서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왜? 1차 때, 2차 때, 3차 때 결국 우리 한국 자체가 이제 우리 이제 상당히 늦었잖아요. 늦었지만 1차나 2차나 3차 때는 우리가 이제 경쟁을 가지지 못했던. 그러니까 1차는 제1차 세계 산업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이 이제 세계를 이제 주름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렉트로닉이라든지 또는 이런 다양한 어떤 인포메이션 시대에서는 미국이라든지 또는 일본이라든지 또는 실제 독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름을 잡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미래 사회도 이 국가들의 영향력을 무시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도 이제 새롭게 대비를 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앞으로 스마트 에이지, 빅데이터 시대가 됐을 때는 결국 우리도 이제 세상을 좀 이렇게 주름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 사회에서는 결국은 데이터가 핵심이다. 최근에 보시면 그 인공지능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결국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 또는 테스트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에 있어서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듯이,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기본 프레임을 쭉 보시게 되면 데이터를 뭐 수집하는 기술 또는 관리하는 기술,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찾는 기술 또는 특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특정한 슈퍼마켓 체인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고객의 구매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기 기준의 맥주가 금요일 오후에 함께 팔리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겁니다. 아마 이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시를 했겠죠.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면 연관 분석을 했더니만 이런 연관성이 높다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의사결정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맥주와 기저귀를 어떻게 함께 배치할 거냐, 어떻게 할인 쿠폰을 좀 제공을 할 거냐,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럼 결국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경영에서 의사결정입니다. 결국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영역,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실제 이걸 통해서 특정한 의사결정까지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결국은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 유형들이 있습니다. 뭐 영어로 돼 있다고 어려운 건 아니고요. 뭐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닌데, 보시면 뭐 여기 이제 다양한 어떤 센서라든지 스마트 디바이스 또는 퍼스널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획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면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퍼스널 디바이스들 됐고, 또는 패드류가 됐던, 또는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이제 TV로 보신다든지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정보들, 또는 저희가 SNS를 할 때, 또는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들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획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발생을 되니까 이 획득된 데이터를 우리가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학적인 어떤 통계적인 어떤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수학적인 어떤 최적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한다든지 해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지식을 발견하는 거겠죠. 이 발견하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메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디시전 서포팅이겠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쓴다. 그래서 여기 뭐 수학적인 어떤 모델링이라든지 이제 최적화라든지 시스템 디자인이라든지 당연히 어떻게 돼요? 혈업에 대한 지식,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앞서 설명드린 빅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그럼 영역은 어디냐라고 하는 건데,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 파트 영역일까요? 획득하는 영역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웬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이미 데이터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수집되어 있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여기서 새로운 어떤 지식을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물론 여기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정형 데이터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나 이런 것들. 근데 최근에 SNS라든지 소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소셜 데이터는 우리가 획득해 올 수 있는 그런 기법들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결국 의사결정하는 쪽의 영역이고, 실제 저희가 하는 쪽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영역은 바로 이쪽이겠죠, 위쪽. 그래서 실제 지식을 어떤 발견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자격증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투입 가치를 넣어놨습니다. 빅데이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Vs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데, 전 세계 유명한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들인데요.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자체는 결국은 비즈니스의 새로운 원자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MIT 슬런 매니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조직이면 결국 차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실제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이베이라든지 저희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데이터를 잘 핸들링하는 기업이죠. 국내로 따지면 네이버라든지 또는 카카오 다음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잘 핸들링해서 현재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가트너 같은 경우는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유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중동이 원유를 통해서 현재 어떤 중동이 좀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그렇게 있듯이 이 데이터라고 하는 자체도 21세기 시대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원유의 역할로서의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맥킨지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지만 혁신이라든지 또는 경쟁력이라든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설명드리는 것처럼 결국 빅데이터는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투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런 가치를 우리가 잘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가치 측정 이슈가 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가치 측정이라고 하는 자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라고 하는 자체는 바라보는 사람 관점 또는 분석하는 사람의 관점 또는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경영 빅데이터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경영 쪽, 그러니까 빅데이터이긴 하지만 경영의 어떤 분야의 영역에 있는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뭐 저도 많이 분석을 해보고 실제 실무에서 필드에서 해보곤 하지만 빅데이터를 통해서 특정한 어떤 데이터의 가치를 찾는 거는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분석을 수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데이터 활용 방식은 간단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배터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가 뭐 자율주행 나온다고 하지만 결국은 배터리가 가장 큰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배터리가 이거 소모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배터리가 소모되는 시점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그 고속도로나 이런 쪽에 주유소가 이렇게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충전소들도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전기차의 최적재라든지 충전소를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볼 것이냐. 그러니까 마트 가면 CCTV 이렇게 있잖아요. CCTV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 CCTV가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우리의 이제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는 거겠죠. 방범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지만 또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면 고객의 어떤 구매 행동이나 패턴 이런 것들 그리고 고객이 마트에서 어떻게 이동 경로를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어떤 행동 반경들을 보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구매를 하는지 구매에 대한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분석 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시겠지만 분석 기술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큰 의미 없이 과거에는 우리가 이 분석 기법이 발전하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최근에 새로운 분석 기법이 발견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응용을 해서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범죄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그 범죄를 이렇게 할 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기법들이 상당히 부족했죠. 근데 최근에 보면 어떻게 돼요? 과거의 미제 사건들을 최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분석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돼서 그런 부분이 된 것처럼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못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빅데이터 이제도 이제 중요한 게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럼 빅데이터는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빅데이터도 결국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죠. 수익 모델입니다. 말 그대로 비즈니스는 수익하고 어떻게 보면 100%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한다면 사업 모델이겠죠. 수익 모델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빅데이터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뭐 굳이 빅데이터 시대가 아니어도 많이 하고 있었죠. 개인 상대 컨설팅을 한다든지 건강 관리나 또는 우리가 이제 종합금융에 대한 것들도 좀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또 기업 상대의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제품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고객에 대한 어떤 다양한 불만의 소리 있죠. VOC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들을 최근에 많이 취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교육 또는 이제 경영 컨설팅 쪽에서 많이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기반에 대해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더라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다양한 서비스의 어떤 유형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나와 있는 것처럼 빅데이터 활용 시나리오들을 쭉 보시게 되면요. 기업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로그 데이터라든지 소셜 미디어, 뭐 영상, 동영상, 그다음에 뭐 업무 시스템, CRM, 그다음에 웹사이트, 센서 데이터, 다양한 어떤 이런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가 모이면 뭐가 돼요? 빅데이터가 되겠죠. 그럼 빅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서 결국 추론 및 판단을 해서 결국 여기 앞에 밑에 있는 이 세 가지의 형태를 좀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상현상을 뭐 감지한다든지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상화에 대한 분석들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게 돼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빅데이터 분석이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어떤 유형의 빅데이터 지금 분석사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자격증도 상당히 많이 있곤 한데 그러면 경영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뒤에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결국은 저희가 때려야 뗄 수 있는 게 바로 경영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 경영 쪽이겠죠. 그래서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또는 물류 또는 생산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영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도 결국은 최근에는 물론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뭐 설계하는 부분들이 따로 있겠죠. 그건 이제 약간의 공대 영역이라고 본다면 저희 쪽 같은 경영 빅데이터라고 한다면 결국은 분석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반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술이 되었던 최근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만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교재에도 이제 다 나오게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분해해서 이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해서 문제 해결. 을 하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분석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 빅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문제 해결을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영 영역이잖아요, 다. 마케팅, 그리고 생산, 여기 나오는 거 뭐 M&A 또는 회계, 재무, 연구개발, 또 인사주의. 물론 뭐 연구개발은 전혀 뭐 R&D라고 하다 보니까 뭐 공대적인 영역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뭐 지금 연구개발할 때 꼭 제품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서비스의 어떤 영역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 따지게 된다면 결국은 이 부분들이 다 이 경영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기업의 각 경영 분야에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석보다 이제 좀 더 앞서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자체는요, 이 비즈니스의 당면 이슈를 기업 내외의 데이터에 대한 어떤 통계, 수학적인 분석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의사결정 방법론을 바로 이 애널리틱스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전술적, 전략적, 운영적 비즈니스의 어떤 문제들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계적이나 어떤 수학적이나 다양한 어떤 이런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해결 방법을 바로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통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분석도 중요하긴 하지만 분석보다는 좀 더 어떻게 하게 돼요? 애널리틱스를 좀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돼요? 다양한 어떤 최적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애널리틱스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뭐 많이 이제 보셨을 수도 있고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미국의 카탈리나라고 하는 자체는요, 이 1억 9천만 명, 9억 5천 지금 되게 많죠. 1억 9천만 명 이상이 되는 거죠. 지금 한 2억만 명이 넘을 텐데요. 이 소비재 구매 이력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페타바이트 이상의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제 이제 마케팅에 집중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매 약국도 있고 여기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매장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고객이 계산대 앞에서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하는 동안에 고객의 과거에 몇 년간의 이력을 쭉 본 겁니다. 봐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추천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영수증에 발행을 해서 할인 쿠폰을 좀 제공을 해준다든지 하는 쪽으로 해서 실제 성공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보면은 가격 결정이나 예를 들면 고객에게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추천할 수 있는 쪽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적용하면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제가 이제 그 회원카드를 나중에 내잖아요. 근데 혹시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회원카드를 먼저 내죠. 회원카드를 먼저 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결제되는 동안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문화적인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코스트코처럼 이런 부분이 가능하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도 가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뭐 신한카드, 굳이 신한카드라고 제가 넣어놓긴 했지만 신한카드뿐만이 아니라 뭐 KB국민카드라든지 뭐 현대카드라든지 하나카드라든지 다양한 카드사들이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군데에서 카드사에 성공하면 다른 카드사 이런 걸 가져가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카드 소비의 성향 패턴을 이제 분석을 해서 실제 고객에게 맞출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KB카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체크카드 발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스타벅스에서 뭐 50% 할인, 뭐 2만 원 내에서 금액 기준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 친화형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대학생들이 이제는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체크카드를 줘서 체크카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체크카드를 좀 활용해서 금액이 얼마 이상 되게 되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고객 맞춤형입니다. 그럼 고객이 나한테 맞다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고객들도 만족을 하게 돼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프로그레시브 같은 경우는요,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레시브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게 유명한 기업이에요. 혁신적인 기업이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 의사 결정을 많이 활용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외의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혁신적인 기업이 모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간단히 따지면 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한테는 보험료를 많이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사고를 적게 내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보험료를 좀 더 깎아주자, 적게 받자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물론 상당히 이제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이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반대도 상당히 많이 하고 왜냐하면 야 그렇게 되면 사고 많이 내는 사람은 고객은 아니냐? 그럼 그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어떡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그 이사들이 우려했던 바대로 당연히 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는 경쟁사로 갔습니다. 그 대신 반대로 어떻게 하게 돼요? 사고를 적게 내는 이런 운전자들이 우리 보험회사로 들어온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매출 따지면 줄었겠죠.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보통 교통사고 한 번 나면 그 금액이 크잖아요. 나가는 비용, 손실 비용들이. 그 비용을 사고를 적게 내니까 보험료는 우리가 받아서 수입률을 적지만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더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성공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상당히 반대가 심했다라고 해요, 이사들이. 그렇지만 이 경영진이 밀어붙여서 현재는 이제 성공하게 된 그런 케이스의 유형들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머니볼이라고 되게 유명한 거죠. 그래서 야구에서도 실제 이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해서 실제 성공, 이거 실화죠. 있던 겁니다. 이게 나온 지가 좀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나중에 저희가 빅데이터 수업할 때 이걸 많이 보여드리니까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는 야구도 숫자다. 물론 이거에 대한 비판이라도 있긴 하지만 실제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성공하게 된 그런 케이스의 유형들입니다. 실제 사례고 이 이후로 해서 미국의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데이터 기반의 어떤 다양한 어떤 의사결정 유형들이 나오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글에서도
사람들이 퇴사를 많이 한 거를 좀 발견한 겁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출산을 한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퇴직을 많이 한 걸 발견하게 된 거죠.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실제 적용을 해서 상당히 인적 자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관리하는 쪽에 직원들 복지 쪽이잖아요. 그런 쪽에 포커스를 해서 이직을 상당히 줄였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몬산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아시겠지만 종자 회사입니다. 씨앗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전통적인 기업들인데 이 몬산토 회사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 전문 분석 기업을 인수를 했죠. 날씨에 대한 분석을 하는 기업들을 인수해서 최근에는 다양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과거에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빅데이터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패드가 있거든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잘 보시지 않을 때 아마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패드류를 하게 되면 오늘의 습도라든지 일조량이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율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 조율을 통해서 봐서 어떻게 돼요? 적용을 하는 쪽이겠죠. 그래서 언제 정도 성장을 하겠구나, 부족한 것이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체크를 할 수 있는 쪽에 이게 포커스를 맞춰서 성공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몬산토 자체가 과거는 이제 농업 회사였죠. 근데 최근에는 이 빅데이터 전문 기업 형태로 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자체를 이제 이전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BM 왓슨 같은 경우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보통 이 IBM 왓슨 같은 경우가 다양한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병원에서도 이 IBM의 왓슨이라는 이 자체를 플랫폼을 들고 와서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IBM에서 만든 건데 데이터 기반을 해서 이제 기업에 거대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기반을 해서 예를 들면 법률 쪽이라든지 의료 쪽이라든지 뭐 행정 쪽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이 플랫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툴입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약간은 기업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 IBM에서도 이런 대규모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고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그것을 사람이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학습을 시켜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 설명 본 것처럼 지금 이제 쭉 내용을 보셨잖아요. 이 내용들이 바로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에서 소개를 드리는데 왜 이 내용을 했느냐? 결국은 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우선은 이 전반적인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고 실제 활용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 차시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